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하락장만 나왔다 하면은 코스피 2000포인트, PBR 0.8. 왜 이렇게 들먹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먹이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그 차이 그리고 핵심은 무엇인지 본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핵심이라고 하면은 선결론부터 낼게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놔봤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미국 증시의 차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미국 증시 트럼프가 들어선 이후에 대세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대통령들이 끌어올렸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활기차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시로 두 가지를 좀 들어보자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의 최근 경제 위기라고 하면은 두 번 반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될락말락했던 0.5 정도 느낌의 하락장이었는데 2008년, 2009년에 이어졌었던 경제 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110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역시나 100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언제였느냐?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갈 때 무역전쟁 우려로 인해서 20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1000포인트 넘게, 15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2008년도, 9년도 나스닥 주가 범위가 2000포인트에서 박스권을 그릴 때 3000포인트를 넘지 못하던 수준에서 나왔던 1000포인트 하락이랑 그리고 최근에 나왔었던 나스닥이 6000포인트를 돌파해가지고 10,000포인트 가냐 마냐 해서 1000포인트 하락한 거랑 같냐고요? 아니죠. 이때는 50% 가까이 하락을 했었던 거고 이때는 어느 정도예요? 20% 하락이잖아요. 여기는 10% 하락. 맞죠? 차이가 크죠?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10살의 최홍만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완전 성인이 된 20살, 25살의 최홍만이라고 볼 수가 있죠. 10살의 최홍만이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엉덩이 빠따 맞은 거랑 그리고 20살, 20살, 25살 돼서 엉덩이 빠따 한 대 맞은 거랑 차이가 크죠? 10살 때 엉덩이 빠따 한 대 맞으면은 굉장히 크게 느껴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아프고 엉덩이가 막 찢어지는 것 같고 불이 나고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나는 그런 하락장이 바로 2008년도 9년도 시장이었고 현재는 한 대 맞아도 좀 따끔하네 하는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비유가 적절했을지 모르겠는데 체감상으로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시 간단하게 코스피로 다시 한번 넘어와서 보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 항상 들먹이는 요 내용을 보여드릴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최근 뉴스예요. 오늘자 뉴스죠. 3월 1일 뉴스 보시게 되면은 PBR 0.8 접근 이건 코스피 기준입니다. 전문가들은 2000포인트 밑에서 사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03년 이후에 코스피 PBR 기준으로 해서 0.8 수치는 저점 수준이었다. 바닥 수준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0.8포인트가 0.8배가 깨진 적이 있느냐 없느냐 계속 0.8에서 계속해서 반등을 해줬느냐 V자 반등이 나왔느냐 그것도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 안전자산 과열이 해소가 되면은 금시세가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1210원대에 머물러 있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115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연결될 것이냐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분명한 거는 안전자산 과열이 해소됐는데 한국 증시는 계속 반등 이후에 박스권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위험자산으로 연결되는 흐름은 미국 증시에만 나타날 수도 있다. 중국 증시에만 나타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넘어와서 요걸 볼 겁니다. 과연 국내 증시가 0.8 수준에 도달했을 때 항상 V자 반등이 나왔었느냐?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거 뉴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 2019년도 9월달 뉴스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8월에서 9월 사이에 한번 저점이 제대로 나왔었죠. 이 당시에는 12월 무역 협상을 두고 1차 타결이죠. 1차 합의 타결을 두고서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커졌고 주가는 바닥을 쳤고 악재와 함께 주식시장이 바닥을 쳤었던 그 시기인데 지나고 보면 이때가 바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료를 보실 건데요. 먼저 2008년도에 있었던 세계 경제 위기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뜬금없이 제가 나스닥 지수의 하락장 체감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당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08년도 10월 달이에요. 조금 더 낮춰서 볼까요? 2008년도 조금 더 낮춰서 보도록 합시다.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0.8포인트, 0.8 전후로 등락을 보입니다. 언제까지?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보시죠. 10월부터 여기서부터죠. 3월까지. 여기가 코스피 0.86에서 0.7 몇이죠? 8까지 갔었네요. 정확히는 여기가 0.8이었고 여기가 0.7이네요. PBR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2008년 10월 말이 최저점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2009년 3월 기준으로 해서는 시장이 이미 반등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좀 다르죠? 여기는 이제 여기가 코스피 0.86이었던 때고 여기가 0.78이었던 시점입니다. 그럼 코스피로 넘어와서 볼게요. 2008년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얼마요? 0.78 그리고 3월달 기준 0.86 여기가 0.78 여기가 0.86 PBR이 낮을 때 주가가 더 낮다라는 거는 증명이 됐죠? 그럼 이때 삼성전자는 어땠을까요? 삼성전자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여기가 코스피 0.78이었을 때고 그리고 여기가 0.86이었을 때입니다. 맞네요. PBR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도 올라 있네요. 요거까지는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최근을 볼게요. 그러면은 2019년도 가장 최근 기준 목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0.8 이하로 내려갔던 적이 없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0년도 넘어오는 타이밍에서요. 2월 28일 시장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지난주죠? 요 음봉 저가로 종가 마무리한 요 날의 PBR이 0.81입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0.8년까지 갔을 때가 있을 거예요. 8월 7일 날이 0.8이네요. 8월 7일. 여기죠? 0.80. 여기는 0.81. 와, 0.01 차이인데 주가 지수 차이가 몇 포인트가 차이나요?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차이 납니다. 아니죠. 100포인트는 살짝 오바고요. 너무 오버 액션 한 거고 50포인트 이상이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신뢰할 수 있는 지표냐? 2월 28일 기준으로 0.81이고 오늘 어떻게 변할지 모른대.
오늘도 0.81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0.8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1900포인트, 1950포인트 깨고서 1900포인트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 코로나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PBR이 0.8에 가까워지면은 그리고 0.80을 이탈해서 0.7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거기가 바닥이다. 다만 반등할 때까지의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거. 그거는 2008년에 증명이 됐잖아요. 2008년 이후로 0.7 도달했던 적이 없어요. 여기요, 여기. 여기 이후로. 그러면은 이때 0.8이랑 이때 0.8이랑 확연히 느낌이 다른 건데 어디서 차이가 오느냐? 당연히 삼성전자죠. 이때와 이때 코스피 PBR 기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여기는 아까 표현해 드린 대로 10살의 채용만이고 여기는 20살의 채용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채용만의 기초 체력이 어디서 나오냐? 삼성전자에서 나온다. 가만히 있었나요? 삼성전자가 코스피가 0.8 PBR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아니죠. 여기가 코스피 0.79였고 여기가 0.81이에요. 기초 체력이 완전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덩치가 그만큼 커졌다라는 겁니다. 알맹이가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피는 계속해서 PBR 1.0에서 뭐 0.8 정도 상한선 제한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전자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커왔다라는 거. 이 말은 코스피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인데 삼성전자는 견조하게 상승해 왔다라는 거. 삼성전자로 예시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장기 레이스를 펼친 게 삼성전자밖에 없고요. 그리고 장기 레이스를 펼칠 정도로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예시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 삼성전자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사실,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자연스럽게 녹아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자연스럽게 녹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잘 알잖아요. 시장은 계속해서 0.8 기준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요. 그리고 제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특정 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저항에 막힌다라는 겁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박스권이고요. 대신에 삼성전자는 0.8일 때마다 코스피 PBR이 0.8일 때마다 바닥을 찍는다는 거죠. 0.8 0.8 0.8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0.8 기준으로 해서 바닥이 나온다. 0.8에 근접했을 때 코스피가 0.8 PBR에 근접했을 때에는 바닥권 수준이므로 사볼만 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의 최신자 뉴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참 재밌습니다. 내용이요. 같은 개념인데 좀 다른 느낌. 코스피가 지금 현재 PBR이 0.8 걸치는 수준의 턱걸이 수준의 저평가 구간이고 그 구간에서 코스피의 PBR 1배 밑도는 저평가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코스피가 저평가인 건지 삼성전자가 저평가인 건지 제가 분명히 보여드렸고 그러면은 이 종목들도 삼성전자처럼 사볼 만한 종목이냐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생명이 있었고요. 추세를 보세요. 추세. 요 추세. 그리고 그 다음은 현대제철, DGB, 금융지주, 한국전력, 세아베스트, 동국제강, 롯데쇼핑, HDC, 현대산업개발. 느낌이 왔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느낌이 왔냐? 롯데쇼핑에서 왔다라는 거. 롯데쇼핑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드 보복 이후로 계속해서 사업이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두들겨 맞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조조정 진행하면서 사업 축소 진행하면서 몸집이 가벼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진짜 건강해지려고 하는 다이어트랑 강제 다이어트 있잖아요. 속병 들어서. 롯데쇼핑은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A인가요? B인가요? 당연히 B죠. 기반이 약해져서 강제로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 이게 과연 건강한 다이어트일까요? 아니잖아요. PBR로 봤던 종목에 오류가 생기는 거.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생기는 겁니다. 진짜로 죽을 종목은 PBR이 계속해서 하향을 하는 거예요. 주가랑 똑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류라는 것이고, PBR로 볼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자와 흡사한 수준의 실적주, 그런 것들만 PBR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PBR? 코스피 PBR 저가 기준으로 해서요. 이런 것들도 있네요. 내용으로 봤는데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7, 8월 저점과 현재 수준이 비슷하다. 코스피 PBR이 0.7, 0.78. 이게 작년 저점이었죠. 코스피의 1950선이 심리적 마지노선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950포인트 갔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1950포인트에서 바로 반등을 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던 사이에 바로바로 주가는 양봉 전환해가지고 2000포인트에 근접한다라는 거죠. 언제처럼? 오늘처럼요. 여기서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뭐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오늘 최신자로 나온 뉴스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최신자 뉴스고요. 오늘 3월 2일자 중국 증시 상해종합지수가 강세로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인프라주가 강세입니다. 이미 중국 증시는 코로나 이슈로 인한 여파는 끝났고 코로나 관련주로 해서 수혜를 받았던 제약주들도 역시나 꺾인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주력이 인프라 관련주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주목을 받았느냐? 이미 연초에 1조 위안, 한국 돈으로 100조가 넘는 돈이에요. 국채 발행을 통해서 막강한 자금력이 확보된 상태고요. 그리고 요거를 통해서 어떤 거를 진행하느냐. 이번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둔화됐던 시장에 투입하는 한편 성장을 위해서 더 크게 확대를 하겠다. 마이너스 됐던 부분을 채우고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인프라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 요것의 핵심이라는 거죠. 차트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차트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는 중국 인프라 투자하면은 뭐예요? 중장비 수출로 해가지고 두산 시리즈가 주목을 받았었고, 기계류가 이제 기계 장비류, 부품류가 조금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으로 보기에 애매한 것이 이런 것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완성차 쪽, 이런 쪽, 그리고 현재 주목받고 있는 택배업, 이런 것들, 내수주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낫다. 그리고 뭐, 이 기사에서 볼 만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주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대형주,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이제 똑같은 PBR, 다른 저평가, 롯데쇼핑과 삼성전자의 차이, 이걸로 느껴주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2월 28일자 기준으로 0.81이라는 거, 그리고 최근 적점 한번 볼까요? 12월 달과 8월 달, 5월 달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전체를 다 봐야겠네요. 12월 달,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PBR이 0.9에 가까워졌고요.
그리고 11월 말, 12월 초는 0.85 수준이네요. 그리고 19년 10월 달, 10월 초죠. 0.83. 그리고 8월 달, 8월 초에서 9월 초까지. 여기 최저점 0.80, 0.81, 그리고 9월 초 0.82, 0.83, 0.85 이하 구간이 그나마 주가가 좀 낮게 형성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5월달 볼까요? 5월 15일, 16일 여기는 0.9 이하 구간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 코스피 PBR이 1.0에 가까워지면은 고가였는데 갈수록 여기서부터는 지금 체크해드리는 부분에서는 0.9에 가까워지면은 혹은 0.9를 넘어서게 되면은 저항이 막힌다라는 거.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시를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 고가 구간은 0.9. 요것이 저항 구간인 거고 0.8 수준은 반등이 예상되는 구간이다라는 거. 그러면은 요것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박스권이죠. 요 가격대. 요 가격이 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요 가격 오게 되면은 반등을 노려볼 만하다라는 거. 다만 시장의 또 다른 악재, 세계 증시,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 한국 증시를 동시에 흔들 만한 악재가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0.8의 의미는 퇴색되고 0.7대로 낮춰지게 된다라는 거. 0.78에서 0.79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최악의 상황이 출현된다라고 하면은 0.76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적인 두 사례를 보면 되겠죠? 여기는 0.83이었고 여기는 0.81이다라는 거. 삼성전자는 계속 성장한다. 코스피가 최근 과거와 같은 PBR을 기록하고 있어도 주가 위치가 높아진 것은 삼성전자가 성장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왜 삼성전자를 하는지, 제가 왜 삼성전자를 꺼냈는지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와 비슷한 느낌의 롯데쇼핑 같은 느낌으로 하향 저평가되는 종목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가 되는 저평가 종목이 아니라 삼성전자처럼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실적주 같은 종목이 있으면은 제가 또 한번 영상으로 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피 PBR 기준으로 해서 종목 보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매매 같이 진행해 보시는 분들,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제가 운영하는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